살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 7권이 끝나고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약 400년,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신약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400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은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그 중간사 400년의 큰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놀랍게도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그리스어로 기록되므로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유대 마카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스몬 왕조가 약 한 80년간 지속되다가, 그리고는 헤롯 왕조, 성경에 나오죠. 헤롯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말라기 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는 이 시점부터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잠시 하스몬 왕조가 유대인 중심으로 왕조를 이어가다가, 그리고는 다시 로마 제국에 속해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간사 400년 하면은 유대인들에 의해 형식화된 제사장 나라, 그 4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조금 풀이를 설명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도 좋아요.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사 시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뭐지요?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중간사 400년 기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히라보라고도 하죠. 그리스어로도 하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 때에는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 여러 분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1번째 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 사이,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이 중간사에는 32가 헬라 제국과 중간사, 그리고 33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첫 번째는 모세 오경 세계화, 두 번째는 마카비 혁명, 그 다음에 34가에 가서는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하스몬 왕조는 왕이요 또 대제사장을 겸한 통치였다. 35가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2가 헬라 제국과 중간사에 있어서 모세 오경의 세계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문명,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헬라 제국과 모세 오경의 세계화,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내겠다 하고 오리라 한 엘리야다 한 그 사이 400년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했다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이런 세계사의 변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니엘에서 보았습니다만 다니엘의 제국 변동 밑그림에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을 때 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왕의 꿈을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해주지 않았습니까? 정금머리로 된 것은 바벨론 당신이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금에서 은으로 노수로 철과 흙으로 섞인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노수로 된 헬라 제국, 철로 된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장차 세계가 어떻게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인가 할 때 4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일찍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 벨사살왈 왕 원년에도 다니엘이 그 침상의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해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물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에서도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본 큰 신상도 풀어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키루스 2세라고도 말합니다.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고 피정복민 정책을 펴서 유화, 관용, 지방화 정책으로 포로를 귀환시키고 관련 성경 인물은 스룹바벨, 여호수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 감비세스 후세를 남기지 못하고 통치 8년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감비세스 2세가 아들 없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용맹한 부하들 가운데 7명의 정치 지도자 협의 경쟁 후에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정통성을 위해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와 혼인했고 다리오 제2, 제6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도록 도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점령을 시도했다가 1차 그리스 점령 실패합니다. 다리오 왕 때. 2차 그리스 점령도 실패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이 만났던 다리오 왕과는 또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는 그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외숙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아수에로 성경에 나오지요. 학명은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고 3차 그리스 점령을 하다가 실패하고 살라미스 해전에 패하고 맙니다. 관련 성경 인물은 당연히 에스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학명은 아르타크시르크세스. 아수르 왕의 아들 성벽 재건을 허락한 왕이요. 관련 성경 인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다레이오스 3세.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이수스 전투에서 패한 뒤 알렉산더에게 패권을 뺏김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게 됩니다. 역사가 대단한 열강이라고 해도 역사가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1차는 주전 492년에 다리오 항명 다리오스 1세가 1차 침공을 했지만은 폭풍을 만나 제대로 공격하면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 2년 지나서 490년에 2차 그리스 침공을 하는데 그때 마라톤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거기서도 역시 그리스가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약 10년 후에 그 아들 아수에로가 3차 그리스 침공했지만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함으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참고로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 문명 그래서 페리클레스 통치 30년 중심하고 약 2000년간의 문명을 말한다. 철학, 사회, 문화 등 많은 유산을 남긴 문명으로 아테네가 그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알렉산더가 제국을 평정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도서관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는 헬라어를 많이 가르치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은 신약 성경은 어떻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델로스 동맹 페르시아 그리스 침략 후에 다시 침략해올 페르시아를 대비하고자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이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델로스 동맹을 이끌며 그리스 번영을 주도하다가 동맹을 파괴합니다. 왜?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동맹국들의 비용을 아테네 발전을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테네 통치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 대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여기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고 이 용감무상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스파르타가 그 후 30년간 그리스를 통치하고 이후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그리스 통치 주도권이 넘어갔다 하는 것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패권 이동. 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만은 아테네 중심이 되었다가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로 잠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테베로 다시 왔다가 여기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의 이 필리포스 2세의 이제 아들로 누가 나옵니까? 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나오죠. 그런 이제 헬라 제국이 시작됩니다.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고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하여 헬레니즘 사상을 이룹니다. 헬레니즘.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크렌디데스에서 건강을 발견함으로 막대한 재원을 확충하게 되었고 그리고 크렌디데스의 지명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고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는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점령을 장창 밀집 부대로 그리스 점령을 했다. 알렉산더는
필리포스 2세 아들로서 10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모시고 일찍이 교육을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히라비 철학자. 이런 유명한 자를 가정교사로 모시고 교육을 받았으니 10대에. 그러니까 조기 교육 참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는 그는 페르시아 점령을 계획합니다. 페르시아를 방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페르시아 점령을 계획하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진군식을 하고 이수스 전투를 벌임으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대군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수도인 수사성을 공개하기보다는 지중해 연안으로 방향을 변경하고 두로를 점령합니다. 두로는 베네키아 주요 도시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이 두로는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군인 1만 명을 동원해서 바위를 굴려 방파제를 쌓아가면서 점령을 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아모스, 에스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의 두로 점령. 그러니까 지중해 육지에서 떨어져 있고 아주 천년적인 그런 요새였습니다. 이것을 알렉산더가 군인을 동원하고 그리고는 방파제를 놓아가지고 결국 점령시키며 6개월간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의 가사를 점령하는데 2개월 소요가 되었고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도성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 4대 수도를 점령합니다. 수사,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전체와 더 나아가 인도 부근까지 지배 범위를 넓힙니다. 헬라 제국은 세계 동포주의요 헬라화를 강요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알렉산더 거리를 만들고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할 때 지중해 연안 나일강 삼각주의 서쪽 끝에 위치했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183km 위치하고 주전 332년 알렉산더 원 이름은 알렉산드로스는 이 도시를 건설하며 도시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정했고 이집트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알렉산드리아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지만 겨울에는 가끔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현재는 알렉산드리아 중심부에는 브루키움, 또 라코티스, 레기오, 유다요룸, 파로스 등의 고대 유적지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로스 동쪽 끝에는 한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거대한 등대 이름은 파로스 등대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많이 훼손하게 되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죽음과 헬라 제국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손에 넣은 알렉산더는 인도 원정을 계속하다 인도에서 알렉산더 부하들이 더 이상 종군을 거부하고 거기서 원정을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BC 323년 원정 중단 후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는 원인 모를 병으로 32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분열이 됩니다. 알렉산더 사후 헬라는 7명의 장소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다가 3명이 도태가 되고 4명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등분되어서 분할 통치하다 이후에 크게는 3개 헬라로 분열됩니다. 마케도니아 헬라, 이집트 헬라, 이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시리아 헬라, 셀루쿠스 왕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었죠. 이집트 헬라 여기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122년간 유대 지역을 통치했고
유화한 통치자들로 유대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그리고는 모세 오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BC 320년 유대 지역 차지 후 BC 301년 입수스 전투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통치하고, BC 198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전쟁에 패하여 유대 통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의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BC 323년 프톨레미 1세로 시작해서 BC 31년 로마와의 악티움 해전 패배 후에 BC 30년 클레오파트라는 자살로 끝을 내므로 이집트 헬라 프톨레미 왕조는 끝을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리아 헬라는 셀루쿠스 왕제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주전 198년부터 마카비 혁명 전까지 30년간 유대를 통치하고, 다시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의 분쟁이 시작되자 유대는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3세를 지지하며 BC 198년 프톨레미 군대를 유대에서 몰아냅니다. BC 312년 셀루쿠스 1세로 시작하여 BC 64년 로마 폼페이우스 점령으로 시리아 헬라도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집트, 헬라, 시리아 헬라를 다 점령을 하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3등분된 헬라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제국, 그 다음에 시리아 헬라 제국, 엄청나게 방대하게 컸죠. 그 다음에 이집트 헬라 제국, 이걸 가리켜서 프톨레미, 셀루쿠스 왕조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프톨레미 왕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프톨레미 1세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했고 유대 지역 통치를 시작한 왕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2세가 모세 오경의 세계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프톨레미 7세 가다가 클레오파트라 7세로 프톨레미 왕조 마지막 여왕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모세 오경 세계화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프톨레미 2세 학명은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히브리어 모세 오경이 뭔지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 장서로 소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서관장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 교역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당시 20만 권 소장하고 있었는데 50만 권의 장서로 채우겠다는 것이 계획이었다. 엄청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아리스테아네스 건유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유대인을 해방합니다. 이걸 위해서 360달란트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렇게 또 봅니다. 프톨레미 왕조.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능통한 유대의 율법학자를 유대 12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2명 또 혹은 70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선발해가지고 초청한 이들을 통해 모세 오경을 번역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70인역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XX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L은 라틴어로 50을 의미하고 X는 10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12개니까 50에 12개는 70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유대로 귀국하는 율법학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각각 최고급 옷 3벌씩 그리고 금 2달란트에 달하는 잔 1개, 그리고 가구,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그 외 침상 10개를 주었다. 가구들과 장과 왕관, 자주색옷 10벌, 세마포 100벌 등을 선물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놀랍게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 모세 오경을 번역한 70인역을 번역해 놓은 것이 오늘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또 인터넷도 살펴보면서 좀 폭넓게 공부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